안녕하세요. 사주전문가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사주에 물이 너무 많아서 용신을 무엇으로 쓸 건지 애매한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물이 그냥 철철 넘치는 사주가 어떤 걸 용신으로 쓰는지. 자, SM님의 질문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궁금한 게 풀리지 않아 질문 드리고자 하고 제가 이제 많이 댓글을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이렇게 써놓고 댓글도 많이 압축했어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수가 해월에 났어요. 근데 11월 7일이 동지인데 11월 18일 날 태어나셔갖고 간목이 사령할 때 나셨어요. 간목이 사령할 때 나셔가지고 이 사주는 목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밑에 옆에 비거 일지의 축토를 보고 신금을 천간해 봤어요. 그리고 연주의 임자를 보는 바람에 해자축 북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아주 많아요. 많다 못해 아주 왕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하고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개수가 해월에 나서 해자축 방학까지 하고 있으니 다 물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다 물이에요. 그리고 신금, 축토도 다 물로 봐야 한다. 자, 해월에 났는데 이 축토를 보니까 해자축 방합을 하니까 다 물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축토가 없다면 이거 다 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축토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축토는 물로 봐서는 안 돼요. 해자축 방합을 해서, 자, 여러분, 해자축 방합하면 겨울의 계절을 뜻하는 겁니다. 방합이 계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계절이라고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곤륜의 물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축토를 하나 더 봤기 때문에 토도 이 사주는 일단 상황을 고려해 봐야 돼요. 사주를 푸실 때. 왜? 토는 토니까. 만약에 여기에 토가 없고 해시해 놨다. 그럼 이 토는 그냥 물하고 같이 휩쓸려서 이것도 그냥 물로만 봅니다. 그런데 이 축토 하나가 더 있어서 토는 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용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이 물로 왕하니 힘이 넘친다, 에너지가 넘친다, 건강하다. 이제 주변에서 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나봐요. 이게 강사주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많으니까 힘이 넘친다,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는데, 근데 왜 저는 골골하는 걸까요? 예, 골골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수잖아요. 방학까지 했으니까. 수가, 특히 여성은 수가 문제가 있으면 몸이 많이 골골합니다. 왜? 이게 신장입니다. 이 신장 기능이 약해서 몸이 쥐쳐지고 아주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각 기능이 아주 저하됩니다. 오장육부가. 근데 이렇게 많은 이 병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많아도 병, 적어도 병. 그럼 어쩌냐? 적당해야죠. 이거 너무 많아요. 이것까지도, 인수까지도 물을 미니까. 그래서 몸이 허약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화는 없고 목은 해중에 간목 하나 있고, 예, 이 안에 간목이 있습니다. 이걸 용신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일간이 왕하면 식상운에 발복한다는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 일간이 이렇게 강한 사주들은 흘러가는 식상운이 오면 제가 발복한다 그랬어요. 그걸 듣고 잠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별을 안 써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화대운이고 다음 대운이 모군이라. 자, 이 화운이고 다음 대운이 모군이라 그러니, 이 모군이라 그러니까 제가 여성이구나. 왜? 이게 양입니다. 양이면 여성은 운이 뒤로 갑니다. 역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신 다음에 경으로 갔어요. 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성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기능이 약해서 이제 문제가 많은 사주예요. 몸 자체가.
이런 사주가 종합병원일 수도 있어요. 몸 자체가. 그리고 드러나 있는 간목이 아니라 그닥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중 간목이 투출된 거하고 투출 안 된 거하고 이 대운 발복이 틀립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신은 토인지 금인지 목인지 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수를 극하는 토라 하시고, 어떤 분은 수가 썩지 않게 흐르는 용신 간목이라 하시고, 어떤 분은 금이라 하시고, 어떤 분은 차라리 수가 오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주는 종격 50%일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 사주 5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격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사주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두 경우의 수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 사주가 종격이면 이때 이 운에 이분이 좋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록 무토가 기토가 왔지만 신금이 방어를 해서 50% 운을 삭감시켜 줍니다. 이걸 극하는 걸 100% 극해야 되는데 50%밖에 못해요. 근데 지지는 나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은 약 60에서 70%의 운을 받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받은 운이에요. 그래서 괜찮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은 운이 없습니다. 이 종격인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운은 다시 운을 받습니다. 이 운은 받습니다. 왜 받냐면, 자, 계묘, 이민, 금, 수를 쓰는 겁니다. 종격이면. 그리고 목도 씁니다. 흘러가는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금수를 쓰는 건데 수가 왔죠. 그리고 묘목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가 이렇게 강해서 이게 부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에서 개수가 묘목을 밀고 해묘 목국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강건해서 이 운은, 이 묘대 운은 해묘 목국해서 무조건 원국의 간목이 투출 안 됐어도 이 운은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인운, 이 인운도 인에 한목해서 아주 왕하게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은 대단히 좋습니다. 종격이라면. 좀 반대로 일반 사주라면, 이게 곤륜의 물 같아요. 그렇게 물이 많아요. 일반 사주라면 이때 별 볼 일이 없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정리대운에 좀 괜찮았어야 됩니다. 요 운에는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야 되고, 이 정리대운은 그나마 좀 괜찮았어야 돼요. 이 운을 크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계충합니다. 충미충해요. 충미충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미충해도 토는 토예요. 근데 이 물을 막을 정도의 조토지만, 이 물을 충미충하는 바람에 이 물을 막을 정도의 토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용신은 화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미대운은 그나마 좀 낫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토를 쓰는 사주인데 일반 사주면, 이 병호 을사대운은 별로 발복이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나쁘지는 않고 발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임충합니다. 좌우충합니다. 을신충합니다. 사해충합니다. 충한다고 이 계절, 여름이 겨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쓰지만 크게 발복을 못하는 이유가 이 충 때문에 그래요. 물이 너무 곤륜의 물이다 보니까 이 화운이 비록 5월 달이지만 크게 발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장마가 여름 내내 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온도는 그래도 습하지만 높잖아요. 그래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크게 발복은 못합니다. 그 정도 운에 불과합니다. 대운이 아무리 용신운이 와도 발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설명을 대운을 보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이 화운에 발복을 안 하면 내가 화가 용신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운하고 삼각관계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모고는 발복을 안 합니다. 일반 사주인 경우에요. 근데 분명한 건 일반 사주인 경우에는 요때는 어렵지만 그냥 살았고요. 요때 좀 괜찮았고요. 이때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곤륜의 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종격이면 이때부터 되게 힘들었다 그러면 종격이거든요. 그럼 이 갑진, 계묘, 이민 이 운에 크게 발복합니다. 간목이 투출되지 않아도 왜? 해묘, 목국하고 인에 한목해서 그래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주가 어려워요. 그래서 용신을 잡아놓고도 이 대운이 이상하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왜 자기 용신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 정도밖에 발복이 없다고. 100% 발복을 안 한다고. 만약에 종격이라도. 이때는 아주 나쁘고요. 이렇게 대운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왜 내 용신인데도 발복을 못하고 왜 기신운인데도 그다지 영향이 없지? 이게 이제 이거하고 이 원국하고 대운하고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풀인데 정확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주인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사주입니다. 우주 하마는 일루미나티. 아우, 비명이 대단하십니다. 경술년 갑실월 기사일 무진일 여명인데 신축년에 상관격에 상관과 일간이 기토가 인묘되는 작용과 연지의 형 그리고 시지의 파 작용이 궁금한데 답변 주실 수 있는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 기토가 신호를 해놨어요. 그리고 일지의 사화를 보고 무진시해 놨어요. 그리고 자, 경술 연주예요. 그럼 이 사주는 강사주입니다. 강사주에 이 사주는 자, 여기 떴죠? 상관격입니다. 이 사주는 여기 딱 떠갖고 상관격이에요. 근데 상관도 나한테 유리하면 식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식신이나 상관이나 그게 그건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신축년 본인이 질문하신 신축년에 축술, 사명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없습니다. 전 사명 안 봅니다. 그리고 시지의 파작용, 이거 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오로지 상생상극만 보세요. 이 오행에 목화토금수 그거 갖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경금이 용신입니다. 그럼 이 운의 발복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왜? 화운이니까. 강사주에다가 일간을 밀어주면서 이 신금하고 경금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이 크게 발복을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진토가 없으면 더욱더 어려워요. 이 진토 때문에 어려워도 좀 그나마 덜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사운은 요 운은 좀 괜찮습니다. 왜 남방인데 왜 괜찮냐? 이 경금이 사주의 경금이 좀 굳건하면 신사운은 50% 이상 금운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고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운은 힘들었지만 이 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경진대운 괜찮았고요. 지금 이제 본인이 3, 13, 23, 33, 43. 자, 이 운에 살고 계신데 이 운은 좀 힘듭니다. 묘목이 와서 금은 극할 수는 없어요. 자, 묘목이 어찌 신금을 극하고 경금을 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지 영향은 안 미치는데 사화를 밉니다. 그래서 이 운보다 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 이 운은
그닥 좋지 않은 운입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큰 해는 되지 않아요. 답답한 운입니다. 그냥 연운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무신대운, 이 운은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신충을 해버려서 이 목을 없앱니다. 그래서 이 무인대운은 받습니다. 이 무인대운 좋고요. 지금 43세인데 이 53세부터는 괜찮습니다. 인신충에서 경금의 뿌리를 충해서 나쁠 것 같은데 인신충하면 이게 집니다. 이게 2월달이에요. 2월의 간목은 허약해서요. 인신충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축운은 좋고요. 왜? 강사주지만 이 사주는 이 수토, 축토로 인하여 사화를 어둡게 해요. 그래서 경금을 밉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칩니다. 그래서 이 운은 좋긴 좋은데 이 운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운은 그래도 1월달이잖아요. 춥습니다. 그러니까 화기가 완전히 죽죠. 근데 토는 토니까 약 50%의 운을 받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 운보단 이 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묘대운은 0이라고 치고 이 운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운이고요. 마이너스 뭐 20이다 3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운은 0입니다. 0이면 보통입니다. 근데 이 정축대운은 100%는 못 받고 50%는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묘, 연지형, 시지 파작용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상생상극으로만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자료 찾아뵙겠습니다. 긴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